안녕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강의하려는 광운대학교 입학진흥전담 교수 조효완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기록부가 왜 필요한가,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작성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작성 방법이랄까요, 요령이랄까요, 아니면 생활기록부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가,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서류평가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부 내신 성적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류평가 때 이 장면을 캐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학기별, 과목별 교과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학생들의 그 학기별 성적의 추이,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오각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붉은 색깔이 이 학생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체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생활기록부에서 수학의 성적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걸 수학에 대한 과목을 클릭했을 때 학생의 그 성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앞에 보면 등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수자 수, 몇 명이 이 과목을 이수했는가 라고 하는 것하고, 그 학생이 받았던 원점수, 그 다음에 평균점, 표준편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걸 보느냐 하면 그 학생이 등급을 맞았을 때 이 등급에 해당되고 있는 평균점이 어떻게 되고 표준편차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또 그 학생이 받았던 그 점수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잘했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흔히 그냥 등급만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점과 표준편차까지 또 이수자 수까지 다 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등급 맞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게 나타나고 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3등급이다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간다,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학생부 기재 방식인데요. 이 생활기록부가 1항목부터 제10항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 공통으로 활동한 것, 개인이 노력한 것, 그 다음에 개인이 노력한 것에 대한 선생님의 판단, 관찰과 평가죠. 이렇게 되는데, 학교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성적 같은 것 또는 활동상 같은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흔히 우리가 보면 창의체험활동 가운데에서 그 진로상이나 아니면 자율활동 같은 것, 이런 것들에서는 학교 전체가 한 것만 적어 놓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어떤 역량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적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학생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고 평가한 것들, 이런 것을 좀 적어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사실적 기록, 우리가 흔히 사실적 기록이라 하는데, 이 기록이 학교 공통적인 기록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학교 공통으로 해서 윗부분에 상단에 있는 것, 학교 플러스 평가, 학교 플러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평가이지 개인의 평가가 아니죠. 대학에서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학생 플러스 평가, 학생 플러스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관찰한 것, 그것을 기록해 준다고 하면 대학은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생 위주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고 선생님께서 평가할 수 있으면 평가를 내서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해 준다고 할 때 그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10개 항목이 다 제공은 되지만 맨 밑에 나와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사실은 2학년까지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3학년은 학기 중간에 제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2학년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진로희망사항,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대학은 여기 나와 있는 출결사항서부터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그 다음에 창의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사항 이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서사항까지 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달라질 부분은 창의체험활동이 좀 더 3,000자인데 그것이 1,700자로 또 줄어든다고 한다면 대학은 그만큼 정보를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항목들이 과연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항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도, 인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역량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수상 경력을 보게 되면 그 수상 경력 속에는 학업 역량도 볼 수 있고 전공 적합도도 볼 수 있고 인성도 볼 수 있으며 자기주도성이나 경험의 다양성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 활동을 통해서, 즉 수상 활동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주도성이나 자기관리 능력, 학업의 의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하나 항목 하나하나를 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과 그다음 학업 태도, 그다음에 개인적 소양, 이 세 가지가 되는데, 학업 역량은 교과학습 능력이죠. 그다음에 지식을 얼만큼 많이 스스로가 습득하고 있는가, 그 습득한 양이 얼만큼 되는가, 그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그런 노력들이 되겠죠. 지식의 어떤 넓이와 깊이는 창의성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학업 태도는 교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험심, 또 상상력 이런 것들이 개인적 소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을 일괄해서 적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10분 문항의 10분 항목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 의견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을 제외한 지금 6개 대학에서 만들어 놨던 평가 항목들을 보게 되면 4가지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그런데 사실은 이 4가지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발전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이나 인성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하나의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생부 영역에서는 각각의 수상 경력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 이런 것들이 두루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약간 전공적합성이다 라고 했을 때 대학으로 본다면 전공적이 맞겠지만, 학생으로 본다고 하면 관심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업 성취도 부분이나 학업 태도나 의지,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과 배려, 리더십, 그 다음에 도덕성과 품성, 성실성,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뒤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학업 역량인데, 학업 역량을 일부의 그 학부형들,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까지도 학업 역량이란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업 역량은 지식과 기능과 태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합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식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발전하고 생성하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지식을 얼만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습득한 지식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학업 역량은 교과에도 있고 비교과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점수화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정성평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교과 영역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 성적, 그 다음에 과목별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자, 그 다음에 이수자수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이수 과목들, 그 과목에 해당되고 있는 이수 과목들, 그 다음에 이수 단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과학생이라고 한다면 과학 분야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1만 하는 것보다는 2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못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수 과목과 이수 단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에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 태도와 의지, 그 다음에 학업 관련 교내 활동,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수상 경력 가운데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교내 경시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내 경시대 같은 것들도 바로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보고 있는 평가 항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그 학과에 관련된 관심과 이해, 그 다음에 노력과 준비 정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공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이수와 성취도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은 주로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공대를 가는 학생이 그 학교에서 물리2가 설정되어 있는데,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2가 어렵다라고 해서 타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 어떤 학교에서 물리2가 개설되지 않는다고 하면 물리2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안 했으니까, 개설이 안 됐으니까 안 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지원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학과하고 화공학과가 있다라고 하면 요즘 학생들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간에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화장품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화공학과보다는 화학과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공학과를 잘 모르고 나는 화장품 연구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화공학과에 온다면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어떤 학과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 지원 학과에 대한 것을 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든 아니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자기 스스로 전공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런 학과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나름대로 장애 체험 활동을 통해서 내가 한번 활동을 해 봄으로써 내가 정말 이 학과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검증의 일환이 뭐냐면 바로 활동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 체험 활동 이런 것에서 하고 내가 이 학과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전 가능성의 개념은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기주도성이 있는 학생과 자기주도성이 없는 의지력이 강한 학생, 남한테 의탁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특히 자기주도성 가운데에서 새로운 과제에서 주도적 성과를 창출한 학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이 새로운 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들어지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업 또는 과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이죠. 그랬을 때 그 학생은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인데, 이 경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장애 체험 활동 자체가 경험의 다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체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체능 하는 것도 경험의 다양성이고, 지금 현재는 대학에서 예체능에 대한 선생님들이 써주신 그 세특 부분이죠. 그것도 굉장히 자세히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험의 다양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독서활동입니다.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검증하고 자기 자신에 맞나 맞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독서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나는 어떤 과를 갈 것이다, 뭘 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독서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고, 자기가 맞다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가운데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향하는 목표점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리더십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인성에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은 인성이 아니라 뭐냐? 바로 발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자기주도성과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에서 평가를 해보면 인성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나타나질 않는데, 그러나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소개서 3번 문항 같은 경우가 인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한번 훑어보게 되면 이 학생의 인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인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경험이 있느냐, 어떻게 배려했느냐,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모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통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체계의 의견을 진술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얼만큼 명확하고 간결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소통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상 경력에서 이 학생을 알 수 있는 것은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맨 뒷부분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수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세특 같은 데 적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수상 경력으로 본다고 하면 표창장을 받았다. 뭐 표창장 가운데에서는 봉사도 있고 선행도 여러 가지 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노력상,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다고 하면 사실 인성에 해당되고 있는 것은 봉사나 선행 부분 같은 것이 인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이과에 지원한다 손치더라도 문과적 기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발전 가능성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 향상상이라든지 실용연화 한국사 같은 노력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노력상 해가지고 생명과학, 물리, 화학, 뭐 지구과학 이런 것에서 노력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전공에 대해서,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자기 전공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 열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 경력으로도 그 학생의 평가 항목에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상을 많이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재 방법에 들어가서 보면 진로 희망 사항이 6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1학년 때 이렇게 됩니다. 특기 또는 흥미가 고미술 감상이고, 진로 희망 사항에서 보게 되면 학생은 의사, 학부형도 의사입니다. 그런데 2학년 때 가서 바뀝니다. 이렇게 로봇공학자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희망 사유는 200자 이내로 적게 돼서 왜 로봇공학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하고 이렇게 달라진다. 물론 3학년 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3학년 때는 반드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일치해서 적어주는 것이 좋죠. 8월 한 25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생활기록부를 수정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한 학과하고 맞춰서 3학년 때 적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체험활동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장애체험활동이 4가지의 자동봉진이라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이 장애체험활동의 목표는 6가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부터 해서 공동체 역량까지 6가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장애체험활동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가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과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교과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수업과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교과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애체험 활동 가운데서 자율활동을 보면, 옛날에 자율활동은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자율활동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마 HR 혼룸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경우에 따라서 학교 전체가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연을 통해서 1시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반별로 좀 더 시간을 줘서 반별로 모든 자율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학교 전체가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개인의 역량을 볼 수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학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거기서 학생들이, 그 학생이 어떤 개인이 A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A라고 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학급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혹은 어떤 기획을 했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의 역량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자율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같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 동아리 활동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창의성, 리더십,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뭐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만약에 어떤 학과를 가겠다,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자공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고등학교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상설 동아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자율 동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꼭 내 전공에 맞춰서 내 지원 학과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설 동아리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왜 그러냐면 상설 동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자율 동아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 상설 동아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전공에 해당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공에 해당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의 인원수가 차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내 나름대로 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율 동아리를 결성해서 그 자율 동아리에서 우리 스스로 했던 것을 명확하게 그 좀 기록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렵지 않다. 오히려 자기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으면 훨씬 더 학생의 정보가 아주 좋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은 사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역량을 추측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시간 수는 다 채우고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봉사 시간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200시간이 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많은 시간 동안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너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것을 내가 얻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너가 봉사활동 속에서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몰라요. 그래서 봉사활동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봉사활동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의 멘토멘티가 되거나 아니면 어려운 과정에서 멘토멘티한 학생들을 보고 쓴 것을 보게 되면 이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측은지심보다는 사회적 현상에서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만큼 진정성 있게 활동했느냐, 또 그것이 사망 때까지 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봉사활동은 난도가 있고 이도가 있다. 그래서 난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고 나쁨보다는 지속적인 또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자기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든다면 내가 과일 맛을 전혀 모른다. 근데 과일 가게에 가서 포도도 먹어보고 사과도 먹어보고 배도 먹어보면서 이 맛이 나에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진로활동은 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과 공부도 물론 병행돼야 되겠죠. 내가 이런 과목을 좋아하는데 이 과목에 해당되고 있는 학과가 어떤 것인가, 아니면 이런 학과에 가려고 하는데 그 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과목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진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세분 의미 특기상, 세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세특은 결국 학생의 학습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학습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떤 그 학과목 수, 그 다음에 이수 단위 뭐 이런까지 다 보는 것이
세분의 특기사항인데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면 그냥 조용히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하고 교과서 외의 것도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때 대학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분의 특기사항은 학생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학생 좀 선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있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기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활동사항인데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독서활동사항에서는 왜 책을 읽었는가,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책의 제목하고 지언이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학생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독서활동 사항에 대해서 제목만 적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독서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학생이 반드시 그 독서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책을 왜 선택했는가, 그 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거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적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원학과에 해당되고 있는 책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문과생 같으면 과학적 지식이 있는 그런 책도 읽어줘야 되고 이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책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막 제목과 지연이만 정도해서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말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면접 대상자가 됐을 때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의 이견은 마지막인데 이거는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을 총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총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 값이나 인성이나 모든 것, 심지어는 발전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것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입니다. 선생님께서 객관적으로 진술을 해 주셔야 되고 학생의 장단점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것만 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 학생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적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끔 서류평가를 하다 보면 한 학교에서 2명 내지 3명 다수가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다수가 지원하는 경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읽어보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진정성이 없죠.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를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학생의 특성에 맞는 것을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상 경력 가운데서 내가 정말 뭔가 상을 하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상 경력 옛날에는 그거 적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적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수업 시간에 이 표에서 보게 되면 맨 앞 왼쪽에 보게 되면 전부 세분의 특기사항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비교과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분의 특기사항 속에서 수상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은 교내 경시대에서 내가 수학 경시대입니다.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상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과정이 필요하고 그 수학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공부했는데 이것이 정말 맞나 맞지 않느냐 아니면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여쭤봄으로 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받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 이런 흔적을 교과목과 연계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세부능 특기사항 속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학생부 작성의 맥락적 이해인데요. 그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교과와 비교과 간의 연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타 교과와 와의 관계에서 이 학생이 타 교과에서도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게 어떤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평적 연계가 되는데, 그 수평적 연계는 같은 교과목이라 할지도 국어가 있고 화법과 작문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각각의 과목과의 연계 관계에서 학생한테 선생님께서 기록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내용적 연계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익적 연계라고 하는 것은 학년에 따라서 그 학생의 그 행동의 변화, 수업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한 5가지의 그 맥락적 이해를 가지고 대학에서는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그 과목이랄지 교과목에 따라서 선생님이 기록해 주는 게 다르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과목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과라 할지라도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윤리와 사상, 이건 사회 과목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회 과목에서 공통점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토론에 능하다라고 하면서 뽑아낼 수가 있죠. 이 토론에 강한 학생이라고 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사회과학 모집 단위에 적합한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과목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학생의 역량 자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각각의 독립적인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각 대학의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운대학에서부터 한양대에 쭉 나와 있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아주 표준화된 것을 보는 것이 광운대학이고요. 각 대학별로 보게 되면 각각의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 범주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은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개인적 소양인데, 이 각각의 그 역량 자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요소별로 대학이 각각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 생활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끝내겠고요.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일보 저기 교육팀의 김연주 기자입니다. 저기 40분 동안 교수님께서 학생부를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 그 항목마다 어떤 이제 의미가 있고 이런 거를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그 궁금한 질문을 저희 채팅방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그 질문 보고 그 교수님 답 좀 해주시죠. 네네네. 이 수시 정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게 좀 큰 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정시가 내년부터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시가 얼마나 늘고 수시는 어느 정도 되냐? 요거 물어보고 싶어요. 내년까지는 지금 현재 그 교육협의회에다가 다 지금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꿀 수가 없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시가 30% 미만인 대학은 정시를 30% 이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정시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정시를 늘린다고 했을 때 주로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논술에서 약간 빼서 정시를 늘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그 수능 시험을 보고는 예. 이 기조 자체가 예. 상당히 그 수능이 어렵게 나가는 기조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정시가 더 늘어날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정시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다 수능이 네.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정시를 좀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예.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지금 현 고3들 2019학년도 예. 입시에서 전체 이제 4년제 대학 전국의 예. 학생들을 대학들이 한 65.7%는 수시로 뽑고 네. 그다음 나머지가 정시고요. 네, 네.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네, 65.7% 수시가 학생부를 많이 보는 그런 수시 전형인데 예. 그 중에 학생부 종합이 24.3, 예. 네, 나머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예, 그렇습니다. 예, 내신을 보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전국적으로 예. 본다고 하면 교과전이 훨씬 많고요. 네, 네, 예, 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전형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학에서요. 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 인원도 굉장히 많고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그다음에 정시가 가장 쉽게 네.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이죠.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특히 그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네. 종합 전형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실정이 사정관님도 있습니다. 예, 필요하고.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기 네. 힘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늘 수는 있는데 네. 예, 그런 있었고 중3 엄마께서 네. 지금 고등학교를 골라야 되는데 고민이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 준비 수준이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고를 때 네. 어떤 걸 보고 좀 골라야 되냐? 지금 현재 예. 고등학교를 보고 고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고교 등급제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느 대학도 고교 등급제를 하지 않습니다. 네, 단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인데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생활기록부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그것을 보게 되면 대동소이하게 적어주거나 네. 아니면 그게 우리는 이제 획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획일화되는 것을 별로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대학에 많이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역량을 가지고 좀 잘 학생들의 역량을 잘 적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유형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잘 적어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특히 그 학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소통의 능력입니다. 학생이 선생님과의 소통의 능력. 그래서 내 자신의 단점, 장점 이런 것이고 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데 좀 잘 적어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30일 일일 꼼꼼하게 다 볼 수는 굉장히 없다.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죠.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 가능하다면 학생이 선생님하고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럼요. 그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만 수업 시간도 적극적이 되고 활동도 적극적이 되고 그래서 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자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질문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질문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 표출을 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은 바로 창의성과 연결된다.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은 하브루타 수업이나 거꾸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야 이런 질문하면 창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좀 창피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내 생활기록부를 착한 생활기록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동아리랑 독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동아리는 어떤 거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또 독서는 어떤 쪽
뭐 예. 이공계만 읽어야 되나요? 이건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공계만 읽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대면 공대 계통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공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문적 소양이 필요하죠. 왜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을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해서 알기 위해서는 인문적 소양이거든요. 그걸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공계통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런 것도 좀 읽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라고 네. 하면 그 학교에 맞추어서 뭐 컴퓨터에 관련된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만약에 없다고 하면 네. 컴퓨터 공학과에 갈 학생들을 자기 스스로 좀 한 찾아보면 돼요.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 찾아요? 네.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네, 친구를? 비슷한 친구들. 네. 왜냐하면 진로 활동을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끼리 자율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학도 방문도 하고 네, 네, 네. 대학에 컴퓨터 공학과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이거 하는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학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시 언어를 한다, 뭘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학생들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네. 그거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핵심이 적극성인 것 같네요. 예, 네, 예. 학생부를 착하고 아름다운 학생부를 만들려면 적극적으로. 예. 그리고 예.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학생부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네. 준비를 하려면 네. 이 전공을 미리 정하고 나는 어떤 과를 가고 싶다라고 1학년 때부터 정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3년 내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애가 아직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그게 예. 이제 잘못 알려진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네. 대학생들도 자기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요. 예. 하물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처음부터 딱 정해서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처음에 1학년 때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2학년 때 가서는 의사보다는 오히려 나는 인문계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네, 네.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서 하다 보니까 안 돼. 좀 안 되기도 하고 네. 이건 어렵다. 네.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뭐 수학도 어렵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네. 그러면 과를 또 사학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죠. 예, 네. 그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1학년 때 했던 것, 2학년 때 했던 것이 자기가 만약에 사회과학 대학을 가고자 한다. 네. 그래서 사회과학 대학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든다면 그 사회학과를 간다. 네,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이 1학년 때에 의사가 되고 싶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2학년 때는 이 학생이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했다. 경영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책을 읽고 했는가.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3학년 때 사회과를 가는데 똑같이 사회학과에 갈 때 그 활동으로 그대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학과에 맞춰서 한 것은 3학년 1학기밖에 없겠죠. 예. 그렇지만 1학년, 2학년 때 활동했던 것을 그대로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이래 했던 것을 만약에 사회학과를 정했다면 이렇게 잘했을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네. 다 해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예. 학생이 해마다 지원 학과가 바뀐다. 하고 싶은 것이 바뀐다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학생이 얼만큼 노력했는가. 그걸 보고 전부 다 똑같이 그 자체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합해준다, 덮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몽땅 다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3년 내내 사회학과를 준비한 학생이랑 네. 바뀐 학생이랑 3년 내내 한 학생이 유리한 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활동도 해보고 했다. 네. 그 활동이 굉장히 힘들게 잘했구나 네. 라고 한다면 사회학과 가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아. 되는데 단지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하게 되면 많은 책들은 사회학과에 대해서 읽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를 간다라고 하면 과학적 지식을 가진 책도 읽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의사가 된다라고 하면
의사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그다음에 사역에 관한 책이나 아니면 심리학에 관한 책도 읽을 수 있을 것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그 차이는 별로 크질 않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별 쭉 했던 학생이나 네. 그 학생이나 별 차이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이 질문이 좀 더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다 모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제 조요한 교수님께서 네. 학생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학생부에 대한 아까 오해 같은 네. 부분도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자료를 봤는데 네. 추후에 읽어보셔도 굉장히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적어놨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리고- 학부형이나 학생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적극적이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책도 읽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들과 같이 토론도 해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만 학교 생활이 재밌고 행복해집니다. 네. 그게 없으면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져 있겠죠. 네, 우리 네. 아이들 학교 생활 정말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질문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네. 하고 참여도 많이 네, 하고. 참여도 많이 네. 하고 등급과 관계없이 네. 등급에 제발 매몰 안 됐으면 좋겠다. 내신 성적에 매몰되지 말고. 그럼요. 내성에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성적도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성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추후에도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